네, 인터넷 창 크롬 브라우저 열어주시고 앱 인벤터, 북마크의 앱 인벤터로 크롬 브라우저 여셔서 앱 인벤터 열어주시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만들어 주셨던 프로젝트 보여지실 텐데요. 저희 프로젝트 클릭하셔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클릭해 주세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프로젝트 명은 P 오늘 날짜 적으실게요. 0726 P0726으로 적어주세요. 자, P0726 적어주시고 확인을 클릭. 새 프로젝트 열어주시고 이제 새 프로젝트에 가져다 쓰실 이미지, 연결하실 이미지 위에 새 탭 추가하셔서 더하기 클릭하시고 더하기 클릭, 새 탭 추가하셔서 저희 픽사베이 사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검색 상자에 픽사베이 검색해 주세요. 새 탭 추가하셔서 검색 상자에 픽사베이 적어주세요. 픽사베이로 검색하셔서 픽사베이 사이트로 클릭. 픽사베이 사이트 열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 검색 상자에 첫 번째는 마이크로 검색하실게요. 이미지 검색 상자에 첫 번째는 마이크로 일단 검색해 주세요. 마이크 입력하시고 검색해 주세요. 엔터 치시거나 검색 아이콘 클릭. 자, 그럼 위쪽에 그 마이크 이미지, 마이크 그 검색 상자 안에 이미지 클릭하셔서 벡터 그래픽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미지 클릭하셔서 벡터 그래픽으로 클릭. 자, 그럼 이제 검색된 마이크 벡터 그래픽 이미지에서 천천히 내려주시다 보면 여기 파란색 원으로 된 파란색의 흰색 마이크, 찾아주실게요. 자, 클릭하셔서 저희 오른쪽에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 자, 가장 작은 사이즈로 클릭. 무료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 클릭해 주세요.
자, 로봇이 아닙니다. 저희 지금 가장 작은 사이즈로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죠. 가장 작은 사이즈로 다운. 로드 눌러주시면 이제 바탕화면을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 앱 인벤터 폴더 찾아주시겠습니다. 앱 인벤터 폴더 더블 클릭. 앱 인벤터 폴더 더블 클릭. 열어주시고 저희 파일명은 마이크로폰으로 뒤에 있는 영문자와 숫자는 지우실게요. 파일명은 마이크로폰으로 저장해 주세요. 자, 검색 한 번만 더 해주실 거예요. 위에 검색 상자에 클릭하셔서 스피커로 검색해 주세요. 스피커로 검색해 주세요. 스피커 지금 벡터 그래픽입니다. 스피커 벡터 그래픽으로 검색해 주시면 좀 전에 마이크와 동일한 파랑 배경 원이 있는 스피커 찾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아래로 천천히 내리시면서 위치는 저랑 다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 화면 크기에 따라서 여기 이 모양입니다. 제가 좀 확대해서 클릭해서 확대해드리면 이렇게 생긴 이미지 찾아주실게요. 자, 그럼 배경이 파란색 원인 흰색 스피커 아이콘 찾으셔서 클릭해 주시고 무료 다운로드 클릭해 보실게요. 무료 다운로드. 자, 가장 작은 사이즈로 클릭. 가장 작은 사이즈로 클릭. 그대로 무료 다운로드 다시 한번 다운로드 클릭. 이번에는 뒤에 스피커 뒤에 그 영문 숫자 지워주시고 스피커로만 파일 이름은 스피커로만 정리하셔서 그대로 저장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스피커로만 저장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다운받으셨던 파일 모두 표시 옆에 X 모두 표시 옆에 X 다운받으신 파일 보여지는 파일명 X 클릭하셔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픽사베이 탭은 닫아 주실게요. 그래서 탭은 앱 인벤터 창만 하나 남겨놓으시고 전부 닫아주세요. 자, 그럼 저희 동영상 앱을 만들어 보실 건데요. 촬영 앱을 만들어 보실 텐데요. 먼저 스크린의 이름부터 변경하실게요. 네, 스크린 컴포넌트 속성 보실게요. 오른쪽에 속성. 제목 확인하실 거예요. 스크린 1의 속성. 아래쪽으로 천천히 스크롤 내리셔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제목 보여지십니다. 제목. 속성에서 스크린의 속성에서 제목 지워주세요. 스크린 1은 지우시고 캠코더 만들기라고 적으실게요.
제목 적어주실게요. 캠코더 만들기라고 적어주세요. 속성, 스크린 속성의 제목입니다. 자, 캠코더 만들기 적어주신 다음에 이제 저희 뷰어에 올리실 부품들, 요소들 찾으러 가실게요. 자, 레이아웃,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래쪽에 레이아웃 팔레트를 펼쳐주세요. 레이아웃 팔레트를 클릭. 레이아웃 펼쳐주시게 되면 수평 배치 보이시죠? 네, 수평 배치. 수평 배치 가져다가 그대로 드래그. 수평 배치 가운데로 스크린으로 가져오실게요. 자, 수평 배치 가져오셨으면 이제 수평 배치에 저희 버튼을 3개 올려 놓으실 건데 그 버튼들이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오른쪽으로 속성 확인하셔서 속성의 수평 정렬, 수평 배치의 수평 정렬 첫 번째 메뉴 펼치셔서 가운데로 클릭. 속성의 수평 배치 수평 정렬 형태는 가운데. 자, 그리고 이제 너비 조정하실게요. 아래쪽에 높이 아래 너비 클릭하셔서 부모 요소로 클릭해 주세요. 높이 아래 너비 클릭하셔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을 클릭.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실 버튼 3개를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 펼쳐주시고 버튼을 3개 갖고 오실 거예요. 이 수평 배치 위로. 버튼 하나 먼저 드래그 하시는데 우리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파란 짙은색 선을 잘 확인하셔서 드래그. 수평 배치 안으로 놓으시고요. 다시 두 번째 버튼도 드래그 하시는데 위나 아래에 파란 줄이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어디에 파란 줄이 보여야 하냐면 버튼 1 뒤에 진한 파란색 선이 보여지도록 겹치시면서 확인하시고 놓으실게요. 그래서 버튼 2까지. 자, 마지막 버튼 3. 버튼 가져오셔서 버튼 2 위에 겹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 줄이 버튼 2의 뒤쪽에 파란 선이 버튼 2의 뒤쪽에 보여지면 놓으실게요. 자, 버튼 1부터 버튼 3까지 수평 배치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튼의 이름부터 정리하고 가실게요. 컴포넌트 속성 다 정리하실 거예요. 지금 마지막 가져오신 게 버튼 3죠? 저희 버튼 1부터 클릭하실게요. 버튼 1부터 클릭하실게요. 자, 버튼 1은 클릭하셔서 아래쪽 이름 바꾸기. 컴포넌트에서 버튼 1입니다. 버튼 1, 아래쪽 이름 바꾸기. 이름은 재생이라고 적어주세요. 재생이라고 적어주세요. 재생. 자, 재생으로 적으시고 확인.
자, 그럼 이제 컴포넌트에서 재생으로 변경된 버튼 속성으로 오실게요. 속성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서 쭉 내리셔서 텍스트 버튼 1의 텍스트 찾아주세요. 제일 아래쪽에 버튼 1의 텍스트. 지우시고 동일하게 재생으로 일단 적어주실게요. 재생. 자, 그럼 재생으로 속성에서도 적어주셨습니다. 텍스트 수정해 주셨어요. 자, 이제 컴포넌트에서 버튼 2로 클릭해주세요. 버튼 2로 클릭. 가운데 있는 버튼이죠. 이 버튼 2, 아래쪽에 이름 바꾸기. 버튼 2, 이름 바꾸기 클릭. 자, 새 이름은 녹화라고 적으실게요. 녹화. 예, 녹화. 적으시고 확인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속성에서도, 녹화의 속성에서도 아래쪽에 있었죠. 제 쪽 쭉 내리셔, 아래쪽에 텍스트, 버튼 2의 텍스트 지워주시고, 녹화 적어주세요. 녹화 적으시고 바깥쪽 클릭.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버튼 클릭해주세요. 컴포넌트에서 버튼 3을 클릭. 컴포넌트에서 버튼 3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이름 바꾸기로 클릭. 아래쪽에 이름 바꾸기로 클릭. 자, 이 버튼의 이름은 일시정지라고 적으실게요. 버튼의 이름은 버튼 3은 일시정지라고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확인을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속성으로도 오셔서 일시정지의 속성에서 아래쪽에서 텍스트 버튼 3의 텍스트 지워주세요. 버튼 3의 텍스트 지우시고 일시정지라고 적으실게요. 아래쪽 속성입니다. 속성에 텍스트 버튼 3의 텍스트 지우시고 일시정지로 수정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버튼과 버튼 사이에 레이블을 간격 주실 거예요. 지금 버튼 재생 녹화 일시정지 버튼에서 간격 주실게요. 간격. 자, 그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찾아주세요. 레이블 찾으셔서 가져오시는데 재생과 녹화 사이에 겹치시듯이 올리시면 파란 선이 보여지십니다. 그때 놓으실게요. 위치 확인하셔서 파란 선을 기준으로 위치 확인하셔서 재생과 녹화 사이에 보여지시면 놓으실게요. 자, 한 번 더 레이블 녹화와 일시정지 사이로 드래그. 자, 파란 선 기준으로 놓으실게요.
자, 그럼 지금 레이블 2의 텍스트 해서 레이블 2가 보여지시면 속성의 레이블 2죠. 속성의 레이블 2 확인하시고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셔서 텍스트 지워주세요. 레이블 2의 텍스트. 레이블 2의 텍스트 지워주세요. 지우시고 바로 위쪽에 너비입니다. 이 텍스트는 다 지우셨고 위쪽에 바로 위쪽에 너비 클릭하셔서 픽셀 20픽셀로 변경해 주세요. 자동에서 클릭하셔서 픽셀 20픽셀로 확인. 자, 20픽셀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첫 번째 가져왔던 레이블 1, 레이블 1을 클릭. 컴포넌트에서 또는 뷰어에서 첫 번째 레이블을 클릭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속성으로 오셔서 속성에서 레이블 1의 너비 먼저 보이시죠? 높이 아래쪽에 너비 클릭. 20픽셀로 동일하게 변경하시고 너비 20픽셀로 변경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텍스트 지우시겠습니다. 레이블 1의 텍스트, 레이블 1의 텍스트 지워주세요. 지우셨으면 바깥쪽 클릭. 바깥쪽 클릭. 자, 이제 컴포넌트에서 미디어 팔레트 찾으실 거예요. 미디어 팔레트. 동영상 촬영하실 수 있는 캠코더 찾으실 거기 때문에 미디어 팔레트, 미디어 팔레트 펼쳐주세요. 미디어 팔레트 클릭. 클릭하시면 캠코더 이렇게 보여지시죠? 캠코더 첫 번째 요소를 그대로 가져다가 캠코더 가져다가 드래그. 자, 그러면 뷰어 아래쪽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캠코더 1이라고 추가된 거 확인되시고요. 컴포넌트에서도 추가된 요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코더 일단 가져오실게요. 자, 이제 미디어 팔레트에서 촬영하면 보여지게 해야죠. 그래서 보여지게 하는 우리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어.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비디오 영상으로 보여지게 하도록 비디오 플레이어. 자, 가져오시는데 비디오 플레이어는요. 가져오시는데 조금 축소해서 자, 비디오 플레이어는 그러니까 이 비디오 플레이어는 일종의 저희 지난 시간에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림 가져오시거나 할 때 저희가 틀을 가져오셔서 그게 실행이 됐을 때 보여지게 하고 하셨어요. 지금 비디오 플레이어도 비디오 영상 촬영한 것을 보여지게 하는 부분이라서 위치를요 아래쪽으로 하지 마시고 재생 녹화 일시정지 위쪽으로 파란 줄이 보여지도록 자리를 잘 선택해 주세요. 위치. 자, 비디오 플레이어는 위쪽으로.
물론 버튼을 위에 두실 거면 아래 두셔도 되지만 저희는 위쪽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드래그 하셔서 위쪽에 파란 선이 보여질 때 놓으실게요. 이렇게. 그래서 영상이 실행되게 하는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그래서 미디어에서 비디오 플레이어 가져오셨어요. 위쪽으로 배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스크린에서 비디오 플레이어가 어느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냐면 왼쪽 정렬로 보여지시죠? 그러면 오른쪽 그 소스로, 그러니까 속성에서 스크린 1을 일단 컴포넌트에서 스크린 1을 클릭. 컴포넌트에서 스크린 1을 클릭. 자, 그럼 펼쳐진 스크린 1의 속성에서 수평 정렬 펼치셔서 가운데로 변경해 주세요. 수평 정렬 클릭 펼치셔서 가운데로.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배치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블럭 조립을 해 보시도록 할게요. 네, 블럭 클릭. 자, 블럭에서 이제 저희 만들어 놓았던 그 재생, 녹화, 일시정지 이름 보여지시죠? 그래서 녹화 클릭해 주세요. 녹화 블럭에서 먼저 녹화 클릭하셔서 녹화를 클릭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녹화를 클릭했을 때 블럭 가져오실게요. 조립소로 가져오실게요. 자, 그럼 녹화를 클릭했을 때 뒤에 조립해 주실 건 녹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녹화하는 건 우리 블럭에서 캠코더 1을 클릭. 캠코더 1을 클릭 하셔서 호출 비디오 녹화하기 블럭이죠. 호출 비디오 녹화하기 블럭 가져오실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조립해 주세요. 녹화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 조립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캠코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제 비디오를 녹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캠코더에서 캠코더 녹화 후에, 그쵸? 녹화 후에 블럭 가져오실게요. 녹화 후에 녹화한 영상이 보여지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녹화한 영상이 보여지는 틀은 비디오 플레이어였죠. 그래서 캠코더 1 녹화 후에 비디오 플레이어 클릭하셔서 플레이어 소스 값으로 찾아주셔야죠. 지정하기 비디오 플레이어의 여러 값 중에 지정하기 비디오 플레이어 1의 소스 값. 지정하기 비디오 플레이어 1의 소스 값.
자, 가져오셔서 조립을 해주시고, 예, 뒤에 텍스트 블럭 휴지통으로 버려주실게요. 휴지통으로 버려주세요. 자, 그러면 녹화한 후에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보여져야 되는 건 녹화한 그 클립을 말하는 거죠. 캠코더에 녹화된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치? 영상. 그러면 여기 캠코더 녹화 후에 클립 위에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가져오기 클립 블럭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클립. 가져오기 클립. 그대로 소스 값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조립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캠코더는 이제 조립이 됐으니까요. 이제 재생 블럭을 클릭해 주실게요. 재생 블럭을 클릭해 주세요. 재생 클릭하셔서 위쪽으로 스크롤 혹시 아래쪽에 있으시면 위로 올리실게요. 위로 올리셔서 재생을 클릭했을 때 찾으실게요. 재생을 클릭했을 때. 재생을 클릭했을 때 가져오실게요. 재생을 클릭했을 때. 자, 그럼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디오가 실행이 돼야죠. 그렇죠? 비디오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비디오 플레이어 이래 있겠죠. 비디오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어 1을 클릭하셔서 하실 블럭은 비디오 플레이어에 지정하기로 시작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1의 소스 값을 찾아주실 거예요. 비디오 플레이어 1의 소스 값. 지정하기 비디오 플레이어의 소스 값. 자, 그대로 가져오실게요. 조립소로 그대로 드래그. 자, 조립하실 거고요. 이제 이 소스 값 뒤에 있는 텍스트 블럭은 잠시만요. 여기 지금 비정하기 비디오 1의 소스 값, 요거 다시 휴지통으로 버려주실게요. 버려주실게요. 지금 저희 재생이죠. 재생을 클릭했을 때 비디오 플레이어가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비디오 플레이어를 바로 재생을 시작하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블럭 다시 가져오실게요. 비디오 플레이어는 바로 실행되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 호출로 시작하는 플레이어 시작하기 있어요. 비디오 플레이어 바로 실행되게 하실게요. 비디오 플레이어 바로 실행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플레이어 1 시작하기 가져오실게요. 비디오 플레이어 1 시작하기. 가져다가 재생 아래쪽에 조립하시면 이게 재생되도록 만들어주신 코드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립하실 건 일시정지. 일시정지도 재생과 비슷하죠. 일시정지 클릭 하셔서 일시정지 제일 위쪽에 일시정지를 클릭했을 때 가져오시고요. 자, 그럼 일시정지를 터치하면 비디오 플레이어 클릭. 비디오 플레이어는 정지해야겠죠. 일시 정지하기. 비디오 플레이어 1 일시 정지하기.
가져오셔서 조립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위쪽에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스마트폰 연결해서 위에 연결을 클릭해서 AI 컴패니언 코드 스캔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녹화를 저희 크기고 뭐고 아무것도 변경하신 게 없이 일단 필요한 부품들만 가져다가 놓으시고, 그쵸?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코드만. 그럼 녹화를 터치했을 때 비디오 실행이 되는지, 앱이 실행이 되는지, 그리고 녹화를 터치했을 때 이제 정지까지서 확인. 까지는 지금 아이고 연결이 지금 끊겼네요. 그래서 일단 녹화 버튼을 눌렀을 때 가져온 그러니까 녹화하신 영상이 일단 보여지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디자인이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신 거고 기본적인 것만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디자인을 수정하신 다음에 조금 모양 변경하시면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작게 지금 그저 비디오 플레이어 자체도 크기 저희 너비 높이 지정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게 보여지시죠. 실제로 보여지시는 건 그 부분을 수정을 하시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로 클릭해 주시고요. 디자이너에서 이제 디자인 수정하신 다음에 블럭도 좀 조립을 추가하셔서 그러니까 영상이 끝난 뒤에 그 몇 초짜리 혹은 뭐 몇 분 몇 초짜리의 영상이 끝났다라는 알림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블럭 조립하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재생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녹화를 눌렀을 때 녹화되는 플레이어 확인하셨고요. 이제 여기에서 디자인을 수정하시면서 그다음 블럭도 추가 조립하셔서 완전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수정하시는 거 일단 버튼부터 확인하실 거예요. 자, 버튼 첫 번째 재생 버튼 컴포넌트에서 재생 버튼 클릭해 놓으시거나 혹은 뷰어에서 재생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속성으로 오실게요. 속성에서 먼저 제일 아래쪽에 텍스트 재생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먼저 수정해 주실게요. 텍스트는 윈도우 키 누르시고, 자, 재생 지우시고, 윈도우 키 누르시고, 마침표 눌러주실 거예요. 윈도우 마침표. 키보드에 윈도우 키 누르시고, 마침표. 눌러주셨을 때, 제일 오른쪽에, 하트입니다.
하트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 천천히 내려주시면, 예, 천천히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려보실게요. 내려주시면 여기 그 녹화로 사용할 수 있는, 녹화로 사용할 수 있는 파란색 버튼도 보여지세요. 여기 중간쯤에 어딘가에 그 스크롤 좀 내리시면 보여지시긴 하는데, 좀 더 내리셔서 아예 빨간 원으로 저희는 찾으실 거예요. 아예 빨간 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래쪽에 빨간 원으로 클릭해주세요. 빨간 점으로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입력된 거 확인되시고 이제 바깥쪽 클릭하실게요. 그래서 윈도우 키와 마침표, 윈도우 키 누르시고 마침표 눌러서 우리 재생, 지금 재생인가요? 재생이네요. 재생 지금 녹화 버튼이죠. 녹화. 저희 다시 수정하실게요. 요거는 다시 드래그 하셔서 예, 다시 지워주실게요. 지워주시고 재생 찾아주실게요. 재생은 우리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주실게요.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지금 순서를, 예, 저희 재생부터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로 찾으실게요. 미음 한자키. 미음 한자키 눌러주시게 되면 보기 변경 펼쳐주시면 네 번째 열에 검정색 삼각형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세요. 자, 그럼 요게 지금 재생으로 쓰실 거고요. 재생으로 쓰실 거고, 바깥쪽 클릭 하셔서 미음 한자키입니다. 미음 한자키 누르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크기 이제 변경하실 건데 위쪽으로 오셔서 버튼 높이와 너비부터 변경하실게요. 버튼 높이와 너비는 각각 70픽셀로. 버튼 높이 클릭하셔서 70픽셀. 그 다음 너비도 70픽셀로 높이와 너비 수정해주세요. 버튼의 높이와 너비. 자, 그 다음 위쪽으로 오셔서 버튼 높이와 너비 바꾸셨으면 글꼴 크기는 조금 키워주실 거예요. 30. 그리고 굵게. 글꼴 굵게 크기는 30 해서 동일하게 다 변경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재생은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녹화로 클릭. 녹화 속성으로 오셔서 혹시 굵게 클릭하시고 크기는 30. 굵게 클릭하시고 크기는 30. 자, 그리고 높이 클릭하셔서 70픽셀, 너비도 70픽셀 동일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높이와 너비도 70픽셀. 높이 70, 너비 70. 자, 이제 아래쪽에 오셔서 텍스트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 키 누르시고 점, 마침표 누르셔서 빨간 점으로 찾아주세요. 빨간 점. 윈도우 마침표입니다. 윈도우 키 누르신 상태에서 마침표 누르셔서 빨간 원. 네, 빨간 점. 하트 그룹에 있습니다. 하트 그룹에 빨간 점. 자, 입력하시고 바깥쪽 클릭. 자, 지금 윈도우 키와 마침표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미음 한자키 이용하셔서 특수문자 형태로 그냥 아예 기호처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지금 변경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일시정지. 글꼴 굵게 크기는 30. 글꼴 굵게 크기는 30. 자, 이제 높이, 너비 클릭하셔서 70픽셀, 높이, 너비 70픽셀 변경해 주세요. 너비도 70픽셀. 그래서 각각 높이와 너비도 70픽셀. (70픽셀로) 수정.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텍스트 일시정지 지우시고 이번엔 그냥 영문자로 바꾸시고 대문자 I 2개 입력하실게요. 영문자 영어로 대문자 영어 대문자 I 2번 입력하실게요. 그래서 일시정지 기호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영대문자 영문 대문자 I 입력해 주세요. 2번 입력하셔서 텍스트 만들어 주실게요. 자, 이제 변경된 거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쵸? 변경된 거 뷰어에서. 자, 이제 이 버튼 아래로 놓기 위해서 요 위에 그 비디오 플레이어와 그 수평 배치 사이에 레이블을 하나 가져다 놓으실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찾아주세요. 레이블 어떻게 갖고 오실 거냐면 드래그 하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캠코더 그 비디오 플레이어와 수평 배치 사이에 파란 선이 보여지도록 드래그. 캠코더와 그러니까 비디오 플레이어죠. 비디오 플레이어와 그 다음 수평 배치 사이에 파란 선 그대로 드래그해서 놓으실게요. 그래서 레이블 하나 추가하셨으면 지금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비디오 플레이어와 수평 배치 사이에 레이블이 들어간 거 확인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속성으로 오실게요. 속성. 레이블 3에 속성으로 오셔서 높이. 레이블 높이는 200픽셀로 간격 주실게요. 레이블 높이만 클릭하셔서 200픽셀. 높이 클릭하셔서 200픽셀. 그리고 확인. 텍스트는 지워주셔야겠죠. 아래쪽에 텍스트 레이블 3의 텍스트 지워주세요. 바깥쪽 클릭. 그래서 간격은 일단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도 좀 전에 앞선 시간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크기를 바꾸실 거예요. 자, 비디오 플레이어 컴포넌트에서 비디오 플레이어 클릭. 비디오 플레이어는 높이 클릭하셔서 속성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는 속성에서 높이 클릭하시고 300픽셀로 높이 확인 눌러주세요. 높이는 300픽셀입니다. 그리고 확인. 높이는 300픽셀 그리고 확인. 자, 너비 클릭하셔서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가로 맞추실게요.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확인. 그래서 각각 높이는 300픽셀로 비디오 플레이어 높이,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확인을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녹화가 왜 끝나면 저희가 실행시키면 녹화 이제 그 찍으신 비디오 영상을 실행을 시켰을 때, 끝났을 때 이게 몇 초짜리 영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림 메시지를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알림도 같이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 알림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 팔레트에서 알림이라고 여기 아래쪽 레이블 아래쪽에 보시면 알림이라고 보여지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알림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에서 알림을 뷰어로 드래그 하실게요. 뷰어로 드래그 해주세요. 알림을 뷰어로 드래그 하시면 알림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뷰어의 아래쪽에 캠코더 1과 같이 확인이 되시고요. 컴포넌트에서도 추가된 알림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알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블럭으로 이동하실게요. 블럭으로 이동하실게요. 일단 대략적으로 한 번은 수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블럭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추가 블럭들 조립해 주실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녹화되는 부분까지는 이제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비디오 저희가 알림을 지금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알림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비디오 플레이어 이제 재생이 끝났을 때 그죠? 플레이어 재생이 끝났을 때 알림 메시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알림 메시지 보실 수 있는 블럭을 조립을 해 보실 거예요. 그럼 먼저 비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재생 완료했을 때 찾아주세요. 비디오 플레이어에 재생을 완료했을 때 가져오실게요. 자, 그럼 재생을 완료했을 때 이제 알림을 보실 거니까 알림을 찾아주셔야죠. 여기 블럭에서 알림 1 클릭. 그럼 알림 1 클릭하시면 보여지는 알림 블럭에서 이 호출 메시지 창으로 보실 수 있도록 호출 시작하는 블럭에서 호출 메시지 창 보이기 찾아주세요. 그래서 메시지 창 보이기 찾아주세요. 그래서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보여지는지 조립하실 거고 그 메시지 창의 알림 창의 제목과 그 다음에 버튼 나중에 끝났을 때 버튼 텍스트까지 조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호출 메시지 창 보이기 가져오실게요. 자, 그리고 조립하시면 재생 완료했을 때 아래쪽에 조립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메시지 창에서 보여질 메시지는 첫 번째 이제 메시지 여기에다가 조립하실 메시지는 텍스트 보여주셔야죠.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 텍스트 블럭에서 클릭. 그런데 텍스트가 한 줄이 아니라 물론 한 줄로 하시려면 한 줄로 만들면 되지만 우리는 한 줄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영상 재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라는 텍스트들과 그 다음에 시간도 보여주실 거예요. 시간 초로 몇 초 동안 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 텍스트를 합쳐 주셔야 되니까 텍스트 블럭에서 합치기 가져오실게요. 합치기. 그래서 그대로 메시지에 조립을 일단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보여지게 하실 텍스트들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주셔야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동영상 재생이라는 텍스트를 일단 하나 보여지게 하실 거고 그 뒤에 몇 초 동안 시간이 보여지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초 동안의 재생이 완료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앞뒤로 붙고요. 가운데 시간이 들어가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합치기에서 요 그 설정 버튼과 같이 생긴 톱니바퀴 클릭하셔서 문자열을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문자열을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클릭하셔서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드래그. 자, 그리고 이제 바깥쪽 클릭하실게요. 그럼 이제 텍스트 다시 클릭하셔서 우리 빈 텍스트 하나 가져오실게요. 빈 텍스트. 가져오셔서 일단 조립을 해 주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동영상 재생이 까지 적으실게요. 동영상 재생이. 동영상 재생이. 그리고 그 다음 블럭에 넣을 건 시간. 그 다음 블럭은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러면 3초 동안의 재생이 완료되었습니다. 뭐 끝났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실 거예요. 그럼 동영상 재생이까지 적으셨으면 이제 두 번째 시간 표기되게 시간이 보여지게 여기 넣어 주셔야죠. 시간은 우리 수학에서 초 단위로 보여주시게 할 거니까 초 단위로 보여주시는 건 1000으로 그 재생 시간에 1000으로 나누어 주시면 초 단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누기 블럭 찾으실게요. 수학의 나누기 블럭 찾아주세요. 나누기 가져오실 거예요. 가져오셔서 일단 조립하시고 조립해 주시고 이 앞에 올 블럭은 재생 시간이 됩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1 클릭. 비디오 플레이어 1 클릭 하셔서 비디오 플레이어의 재생 시간 찾아주세요. 호출 비디오 플레이어의 재생 시간. 재생 시간 가져오셔서 앞에 분자로 조립해 주세요. 분자로 조립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뒤에 넣으실 블럭은 수학에서 수학 블럭 클릭하셔서 0 제일 위쪽에 있는 0 블럭 그대로 가져오셔서 조립을 하시는데 이제 10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생시간 나누기 1000으로. 자, 그럼 이제 이게 몇 초인지가 계산이 돼서 그 초가 보여진다면 이제 아래쪽에는 다시 텍스트에서 빈 텍스트 가져오셔서 조립하신 다음에 뒷말 넣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지금 동영상 재생이 시간 그 다음 클릭 텍스트 클릭 그럼 이게 초 단위니까 초 동안 뭐 끝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뭐 동영상 재생이 몇 초 동안 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재생이 끝났습니다. 몇 초 동안 완료되었습니다. 원하시는 표현 방법대로 텍스트 수정해 주세요. 몇 초 동안 저는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알림창에 제목을 텍스트 블럭에서 다시 빈 텍스트 하나 가져오셔서 조립하신 다음에 그 알림창의 제목은
재생 완료 또는 재생 완료 알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재생 완료 또는 재생 완료 알림. 제목은. 그 다음에 알림이 보여지고 난 뒤에는 버튼 텍스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 누르실 수 있게 텍스트 클릭해서 빈 텍스트 다시 가져오셔서 확인 적어주세요. 그래서 제목 텍스트는 재생 완료 알림이라고 일단 저희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버튼은 확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자 그럼 이제 조립하신 부분이 제대로 잘 실행이 되는지 지금 앱 인벤터가 약간 연결이 뚝뚝 끊겨서요.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AI 컴패니언 열어서 다시 한번 오늘 조금 연결이 계속 중간에 자꾸 끊겨서요. 자, 그럼 일단 녹화 버튼하고 지금 만들어 주신 거 디자인 확인해 보실게요. 디자인 확인해 보시면 네, 위쪽에 처음 만드셨을 때 여기 굉장히 작게 조그맣게 그쵸? 중앙에 있었던 비디오 플레이어가 틀이 지금 이렇게 위쪽에 만들어주신 높이와 너비만큼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녹화 버튼, 재생이죠. 재생 버튼, 일시정지 버튼까지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이제 녹화 버튼을 터치해서 동영상 앱을 실행시켜서 녹화를 하고요. 녹화를 하고 지금 위에 시간이 이렇게 보여지면요. 오늘 연결이 계속 끊기네. 일단 정지하겠습니다. 정지했을 때 확인을 눌러볼게요. 제가 확인을 눌러서 다시 이제 녹화된 녹화본을 재생 눌러볼게요. 그럼 지금 재생이 되고 있어요. 재생되고 있고요. 다시 끝났을 때, 재생이 끝났을 때 이렇게 동영상 재생 알림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지게 지금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몇 초 동안 확인. 그래서 다시 재생을 눌렀을 때 지금 영상 지금 재생 눌렀을 때 일시정지 그 다음에 다시 재생 일시정지 정확히 문제없이 다 연결돼서 잘 실행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요거는 마무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 앱은 이제 마무리 되셨으니까요. 저희 위에 프로젝트 클릭하셔서 새 프로젝트로 여실게요. 새 프로젝트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만드실 음성 인식 앱을 프로젝트명은 P0726_2라고 적으실게요. 프로젝트명은 P0726_2 P0726_2 그리고 확인 클릭해 주세요. 확인 클릭. 자, 먼저 이제 뷰어로 가져다 놓으실 것들 이제 쭉 디자인 하실 건데요. 먼저 제목 바꾸실게요. 스크린 1의 속성 스크린 1의 제목은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서 아래쪽에 제목, 스크린 1의 제목, 스크린 1의 제목, 속성에서 스크린 1의 제목 지우시고 음성 인식이라고 적으실게요. 한글로 음성 인식.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쭉 올리셔서 위쪽에 볼게요. 속성, 스크린 속성, 속성 스크린 제목 밑에 보시면 수평 정렬, 수평 정렬 클릭하셔서 수평 정렬 클릭하셔서 가운데로 클릭. 자, 그럼 이제 마이크와 그 스피커 저희 다운받으신 버튼들 놓으실 수평 배치 틀 먼저 가져오실게요. 레이아웃으로, 팔레트 레이아웃으로 오실 거예요. 레이아웃으로 클릭.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 드래그. 뷰어로 드래그 해주세요. 자, 수평 배치 가져오셨으면 수평 배치에 속성 보실게요. 속성으로 와서 속성에서 수평 정렬 클릭하셔서 가운데 정렬, 너비 클릭하셔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 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그래서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수평 정렬 가운데에 변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로 오실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 하나 먼저 가져오실게요. 버튼 수평 배치 안으로 드래그. 파란 선 확인해 주세요. 파란 선 확인해 주세요. 버튼 하나 드래그. 자, 이제 이름부터 바꾸실게요. 가져오신 버튼 1은 컴포넌트에서 버튼 1은 아래쪽으로 이름 바꾸기 클릭. 클릭하셔서 첫 번째 버튼은 말하기로 수정하실게요. 말하기. 버튼 1은 말하기로 새 이름 말하기로 확인을 클릭. 자, 속성에서는 이름 지우실 거예요. 속성에서는 이름을 지워주세요. 옆에 오른쪽에 속성으로 오셔서 이 버튼 1의 텍스트 아래쪽에 보시면 버튼 1의 텍스트 보여주세요. 버튼 1의 텍스트 지워주실게요. 지워주신 다음에 우리 크기를 조금 지정하셔야 돼요. 이미지를 연결하실 건데 이미지 크기대로 하시면 안 되니까요. 위에 높이와 너비는 80픽셀로 각각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높이와 너비. 자, 높이 클릭하셔서 80픽셀 확인. 너비도 역시 클릭하셔서 80픽셀 확인. 높이와 너비는 각각 80픽셀로 수정해 주세요. 확인 클릭해 주시고 80픽셀 확인. 자, 그러면 높이와 너비 동일하게 80픽셀로 변경하셨으면 아래쪽에 이미지 연결하실 거예요. 이미지 없음 클릭해 주세요. 없음 클릭.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을 클릭. 자, 지금 말하기이기 때문에 앱 인벤터 바탕화면에 앱 인벤터 폴더 더블 클릭. 바탕화면에 앱 인벤터 열어주시고 말하기니까요. 우리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열기 클릭해 주세요. 마이크로폰 찾으셔서 열기. 마이크로폰 클릭하시고 열기. 자, 그럼 마이크로폰 파일 확인 클릭. 확인 클릭. 그럼 이미지는 마이크로폰으로 이미지는 마이크 모양, 그쵸? 마이크 연결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 그대로 이번엔 마이크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실게요. 물론 왼쪽 오른쪽 의미 없습니다. 상관없지만 그냥 오른쪽으로 버튼 추가해 주세요. 버튼 두 번째 버튼 추가. 자, 파란 선 기준 잡으셔서 버튼 2 드래그 해주세요. 자, 이 버튼은 읽기로 수정하실 거예요. 이름은. 자, 컴포넌트로 오셔서 컴포넌트의 버튼 이름 바꾸기 클릭. 읽기. 버튼 두 번째 버튼 읽기로 수정하시고 확인. 확인을 클릭. 자, 그리고 텍스트도 변경하실게요. 속성에서 버튼 텍스트 지워주세요. 버튼 1의 텍스트 지워주세요. 자, 나머지는 동일하게 말하기와 동일하게 높이와 너비 지정하실게요. 높이 클릭하셔서 80 픽셀로 확인. 너비도 클릭하시고 80 픽셀로 확인까지 꼭 클릭해 주세요. 높이와 너비는 각각 80 픽셀로 수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없음 클릭하셔서 파일 올리기로 클릭. 파일 선택 클릭해 주세요. 파일 선택 클릭하셔서 열려진 앱 인벤터 폴더에 스피커 찾아주시겠습니다. 스피커 클릭하시고 열기. 스피커 클릭하시고 열기.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보시면 두 개의 버튼들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뷰어에서 보여지십니다. 자, 이제 여기에 레이블 하나 추가하실게요. 레이블을 어디에 추가하실 거냐면 이 수평 배치 위에 놓으실게요. 파란 선 확인하시고 놓으실게요. 그럼 이 레이블은 추가하신 레이블은요. 오른쪽으로 오실게요. 오른쪽 속성에 와서 속성입니다. 컴포넌트 아니고 레이블 1의 속성에서 글꼴 굵게 크기는 20 크기는 20 글꼴 굵게 크기는 20. 자,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수정하실 거예요. 레이블 1의 텍스트. 마이크를 터치 후 말하세요. 마이크를 터치 후 말하세요 라고 적으실게요. 마이크를 터치 후 말하세요 적어주세요.
자, 이제 텍스트 박스 가져오셔야죠.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트 박스, 네, 텍스트 박스. 자, 텍스트 박스 찾아주세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텍스트 박스. 찾으셔서 어디로 드래그를 할 거냐면 위쪽으로 드래그 하실 거예요. 물론 아래쪽으로 하셔도 되지만 저희 그냥 위쪽으로 하실게요. 그대로 텍스트 박스 드래그. 그래서 레이블 위에 이렇게 겹쳐주시면 파란 선이 보여지세요. 그 위치에 놓으실게요. 텍스트 박스 가져오실 거예요. 텍스트 박스는 레이블 위에 놓으실게요. 드래그. 자, 그리고 지금 가져온 텍스트 박스에 속성에서 높이와 너비는 다 각각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높이도 너비도 그냥 있는 그 영역 다 사용하시게 부모 요소에 맞추기. 부모 요소에 맞추기. 높이와 너비 둘 다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힌트. 텍스트 박스 1의 힌트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힌트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러 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러 줄 체크, 클릭하시고 글꼴 크기도 조금 키우실게요. 16 정도. 위에 글꼴 크기도 16 정도. 그래서 여러 줄 체크, 힌트 지우시고 여러 줄 체크하셨으면 글꼴 크기도 16으로 수정해 주세요. 속성에서. 이제 그 다음 요소 이 팔레트에서 미디어 펼쳐보실게요. 미디어. 팔레트 그룹에서 미디어. 펼치신 다음에 음성을 인식하는, 그쵸? 음성 인식 컴포넌트로 그대로 뷰어로 드래그 하실게요. 음성 인식 요소를 그대로 뷰어로 드래그.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추가된 거 음성인식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음성인식 그대로 드래그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뭐 마이크와 스피커 사이에 레이블을 넣는다거나 뭐 텍스트와 그 사이에 뭐 그 간격을 주시는 거는 차후에 이제 확인하시고 나서 변경하실 거고요. 미디어 팔레트에서 하나 더 이제 가져오셔야죠. 음성 인식을 했으면 변환할 수 있는 음성 변환 그대로 뷰어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역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음성 변환 추가해 주신 거 확인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블럭으로 이동하실게요. 음성 인식과 음성 변환 추가해 주셨으면 이제 블럭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그럼 블럭 조립소로 들어오셨을 때 이제 말하기부터 만들어 보실게요. 말하기. 블럭에서 말하기 찾아주실게요. 왼쪽 블럭 그룹에서 말하기. 자, 말하기에서 말하기를 클릭했을 때 가져오실게요. 말하기를 클릭했을 때 가져오실게요.
자, 말하기 클릭했을 때 가져오셨으면 이제 말하기 음성을 인식해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블럭 말하기 아래쪽에 음성 인식 블럭 클릭, 음성 인식 클릭. 거기에 호출 음성 인식 텍스트 가져오기. 음성 인식에 텍스트로 가져오기. 블럭 가져다가 아래쪽에 조립해 주세요. 그래서 말하기를 터치하면 음성인식 텍스트로 보여지게 하실 거고요. 이제 음성인식을 다시 클릭. 음성인식을 다시 클릭. 그럼 이제 음성인식된 텍스트, 음성인식일 텍스트를 가져온 후에 블럭 가져오실게요. 음성인식일 텍스트 가져온 후에 음성인식에서 블럭 가져오셔서 가져온 후에 가져온 후에 텍스트 박스 1을 클릭해 주세요. 텍스트 박스 1을 클릭해 주세요. 텍스트 박스 1에 지정하기로 시작하는 텍스트 박스 1, 지정하기로 시작하는 텍스트 박스 1, 배경색, 활성화각, 높이 비율, 높이값, 여러 줄 힌트 보여지는데요. 거기에서 텍스트 박스 1에 어떤 값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하나, 지정하기, 텍스트 박스 1에 어떤 값,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하나 가져오실게요. 찾아주셔도 되는데 그대로 가져오셔서 저는 지금 글꼴 크기를 가져왔는데요. 클릭해서 텍스트로 바꿔주실게요. 텍스트로. 그래서 지정하기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 값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찾아주시거나 항목을 변경하셔서 텍스트 값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립해주세요. 아래쪽으로 조립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텍스트 값은 음성 인식된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음성 인식 1 클릭하셔서 음성 인식 1 클릭하셔서 음성 인식 지금 스크롤이 위에 있으시면 아래로 내리셔서 음성 인식 1의 결과 찾아주세요. 음성 인식 1의 결과. 음성 인식 1의 결과 조립.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읽기도 조립하실게요. 읽기 클릭하셔서 이제 읽기를 클릭했을 때 가져오실게요. 읽기를 클릭했을 때 그대로 조립소로 드래그. 자, 읽기를 클릭했을 때 조립소로 가져오시고 이제 읽기를 클릭하면 들려야죠. 음성 변환 1을 클릭, 음성 변환 1을 클릭. 자, 음성 변환 1을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음성 변환 말하기 보라색 블럭 보여주세요. 호출, 음성 변환 말하기. 음성 변환 말하기. 가져오셔서 읽기 아래쪽에 조립하실게요. 그러면 읽기를 클릭했을 때 음성 변환으로 말하기는 어떤 걸 말해야 되냐면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야죠.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 1로 클릭.
텍스트 박스 1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 1 배경색 활성화해서 연한 녹색 계열에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아래쪽에서 찾아주실게요. 텍스트입니다. 네, 텍스트. 다른 거 가져오셔도 바꾸셔도 되죠. 네, 텍스트 찾아주시고 항목 클릭하셔서 바꿔주셔도 돼요.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찾아주시거나 요 항목 바꾸셔서 텍스트로, 다른 블럭이면 텍스트로 그대로 가져오셔서 메시지 옆에 조립해 주세요. 그래서 읽기를 클릭했을 때는 음성 변환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로 읽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말하기를 클릭했을 때 음성 인식 텍스트로 보여지게 하고, 그 텍스트 값은 다시 읽기를 클릭하면 음성 변환 음성으로 말하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텍스트에, 우리 앞서서도 하셨지만 텍스트에 텍스트 그 박스의 값들이 이제 지워지게, 보여지지 않게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스크린 1로 클릭. 그래서 이거는 앞서서도 계속 하셨던 거라 스크린 1로 클릭. 자, 언제 스크린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 위에 제일 위쪽에, 가장 위쪽에 스크린 1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가져오실게요. 스크린 1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는 이 텍스트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지워지게 하셔야겠죠. 자, 그럼 지워진다는 건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가 빈 텍스트 형태로 보여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텍스트 박스 1을 클릭해 주세요. 스크린 아래 텍스트 박스 1. 자, 그럼 지정하기 어떤 텍스트 박스에 어떤 값, 첫 번째가 배경색 값이 보여지네요. 지정하기 텍스트 박스 1에 어떤 값. 블럭 가져오실게요. 지정하기 가져오셔서 배경색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배경색을 클릭해서 텍스트로. 그러면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 값은 조립하실게요. 스크린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 값은 이게 어떤 게 오면 될까요? 빈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지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 그 흰 바탕으로. 자, 그럼 텍스트 클릭해 주세요. 텍스트 블럭 클릭하셔서 빈 텍스트 그대로 조립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오늘 연결이 좀 상당히 안 되는데요. 잠시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한 번만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자인은 보시지 말고요. 지금 저기 버튼과 버튼 사이에 간격도 안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어서 보이시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터치한 후에 예, 그 애국가를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그럼 이제 위에 텍스트 형태로 보여지시죠. 이 텍스트를 조금 크게 하려면 디자인에서 글자 크기를 조금, 글꼴 크기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시 마이크를 터치해 볼게요. 좀 소리를 줄여놔서 마이크를 다시 터치해 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터치 후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다시 음성 변환하는 것까지 무리 없이 잘 조립이 됐고요. 이제 뒤로 가기 눌러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터치했을 때 텍스트가 빈 텍스트 형태로 보여지는지 여기까지 잘 무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실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하실 건데 우리 앞서서 하신 거. 흔들었을 때 그냥 바로 지금은 마이크를 터치해야지 제가 음성 녹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을 살짝 흔들었을 때 음성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로 일단 가셔서 디자이너 클릭해 주세요. 디자이너. 그러니까 흔들었을 때 우리가 마이크가 활성화되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흔들었을 때 마이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뭐가 있느냐면 저희 흔들었을 때 가속도 센서 사용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가속도 센서 찾아주셔야죠. 자, 아래쪽에 센서, 팔레트에서 센서 펼쳐주세요. 센서. 그러면 가속도 센서 첫 번째 보여지는 거 그대로 뷰어로 드래그. 자, 그럼 가속도 센서가 일단 추가가 됐으니까요. 블럭으로 다시 이동해 주시고 블럭으로 잠깐 이동하셨으면 디자이너 다시 클릭하실게요. 디자이너.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버튼과 버튼 사이에 레이블 하나만 끼워 놓으실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과 버튼 사이 레이블 가져오셔서 이 마이크와 스피커 사이에 레이블 추가. 그래서 레이블 2가 들어가게 하시고 공간은 그냥 그대로 두실게요. 자동으로 두시고 텍스트는 지우실게요. 속성의 텍스트만 지워주세요. 그래서 레이블 텍스트만 지워주세요. 그러면 아주 살짝 기본적으로 띄어진 너비로 자동 적용됩니다. 살짝만 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만 지워주세요. 레이블 추가하셔서 버튼 사이에 레이블 추가해서 텍스트 지우기까지. 자, 그럼 지금 컴포넌트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의 가속도 센서까지 보여지시면 이제 블럭으로 클릭해 주세요. 블럭으로 클릭하셔서 이거는 앞서서 계속 반복하셨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죠? 가속도 센서 여기 블럭 찾으실 거예요. 가속도 센서. 자, 그럼 가속도 센서에서 어떤 블럭을 찾아주셔야 되냐면 흔들렸을 때. 그렇죠? 흔들렸을 때. 가속도 센서 흔들렸을 때. 가져오실게요.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마이크가 활성화되게 한다는 얘기는 음성 인식에서 텍스트로 변환한다는 얘기죠. 그쵸? 텍스트 가져오기. 음성인식 블럭에서 호출 음성인식 텍스트 가져오기. 그대로 가져다가 조립해 주시게 되면 이제 이게 마이크 활성화가 되는 블럭을 조립해 주신 거죠.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제가 지금 이게 연결이 끊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연결이 끊기진 않았네요. 지금 완전히 붙어있던 버튼과 버튼 사이에 공간이, 레이블 추가하신 공간이 이렇게 기본 자동으로 보여지시고요. 자, 이제 마이크 터치 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흔들어 보면 되겠죠. 스마트폰을 흔들었을 때. 마이크가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 중이고요. 텍스트가 지금 보여지시죠? 텍스트 그대로 들어간 거 확인되시고 스피커 터치해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 중이고요. 텍스트가 지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실행되는 게 확인. 지금 흔들었더니 또 녹음이 되네요. 자, 이렇게 지금 가속도 센서를 가져와서 추가 블럭을 하셨을 때는 이제 내가 마이크를 터치해도 되지만 스마트폰이 흔들렸을 때,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이제 마이크가 활성화되게 또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뭐 다시 추가할 블럭이 있으시면 추가도 해보시고 변경해보시고 그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